지난 주말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뉴욕 뉴저지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3.1 정신을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한인들의 체포나 구금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뉴욕시에서 의료시설들이 환자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공식 언어 지정으로 앞으로 한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의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뉴욕 뉴저지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3.1 정신을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지난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뉴저지 한인회 임원과 관계자들, 재향군인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뉴저지 내일협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 대표들과 지역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버겐카운티 공무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뉴욕 총영사관 임수용 동포 담당 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어려운 시기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한인회관 기념식 후 참석자들은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 앞으로 이동해 브로드 애비뉴 선상을 행진하며 3.1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뉴욕 한인회도 같은 시간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광복회, 민주평통 등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앞서 27일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제6회 유관순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감사원장과 카운티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등 총 6명의 고교생들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까지 나돌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한인들의 체포나 구금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28일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관련 한인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등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한인 이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영사 조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외교부 본부 그리고 여타 미주지역 공관, 이민세관 집행국, 한인회를 포함한 주요 동포단체들과도 소통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민당국의 체포 및 구금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사 접견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뉴욕 총영사관 긴급 전화로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영사 조력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연방이민당국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더라도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영사 조력은 체포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요청할 수 있는데 피구금자 소재 및 신원 확인, 통역 및 변호사 조력 제공, 구치소를 방문 면담, 부당 대우 및 인권 침해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여권 발급 등 귀국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영사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적기에 갱신하고 법적 지위 증명을 위한 유효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미한 법 위반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전면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뉴욕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들이 불체자 진료 거부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또 연방기금이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지원 관련 현금 및 비연금 지원 현황 파악과 관련 프로그램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퀸즈 지역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합법 신분 증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시리에 위치한 시설 내 진료 환자들에게 미국 시민 증명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시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은 연간 400만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으로 오랫동안 난민과 불체자 신분 환자들을 진료해온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 일부 의료시설들이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뉴욕에 있는 모든 의료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계층의 진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식 언어 지정으로 앞으로 한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의 후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우리의 공화국 건국 때부터 영어는 국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왔다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단결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미국 문화를 경작하고 정부 운영의 항구성을 담보하고 시민 참여의 길을 창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단일한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영어 실력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기관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각 정부 기관장이 클린턴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해온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습니다. 이제껏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이상에서 영어를 주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그동안 연방 차원에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했습니다. 회담이 파국적으로 끝나면서 두 정상은 예정된 광물협정 서명식 및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방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 사례 등을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반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듭된 안전보장 요구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례하다고 언급했으며 결국 정상회담은 서명 절차만 남겼던 광물협정 등 합의 없이 조기에 끝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라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안전 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안전 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자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라면서 당신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분 정도 진행된 공개 모두 발언에서 설전한 뒤에 현장에 취재진을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담을 한 뒤 오후 1시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발언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 지연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 16분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서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까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신고제도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더 이상 인천공항 등 입국심사관에게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방문자는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전자여행 허가 등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과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입니다. 전자입국신고 작성 때는 신청자 이메일 주소, 여권, 입출국 일정 등 여행 정보, 체류 여행지 및 연락처 등 체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자입국신고 작성 및 제출 완료 시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 홍보와 별도로 12월까지 기존 방식의 입국심사장 종이 입국신고서 이용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글로벌 특송업체 페덱스의 화물기가 조류 충돌 사고로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착륙 과정에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께 보잉 767기종 페덱스 화물기가 뉴저지 뉴악 공항을 출발해 인디애나폴리스로 향하던 도중 조류 충돌로 엔진 한 개가 파손됐습니다. 해당 화물기에는 3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긴급 회항해 뉴악 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비상 착륙 직후 SNS에는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불이 붙은 채로 착륙하는 페덱스 화물기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항공기 소방구조대와 항만청 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비상 착륙에 대응했습니다. 페덱스는 성명에서 승무원이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뉴악 공항에 안전하게 돌아왔다며 현재 사고 항공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 건수는 2023년 한 해 약 19,603건으로 하루 평균 약 54회 일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는 항공기 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시리그룹이 고객 통장에 실수로 81조 달러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송금했다가 급히 취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그룹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4월 고객 계좌에 280달러를 입금하려다 실수로 81조 달러를 입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제 담당인 직원과 거래 담당인 직원 모두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거래는 다음 날 영업 시작 시점에 처리가 되도록 승인됐습니다. 다만 다행히 결제가 처리된 지 90분 만에 세 번째 직원이 오류를 발견하면서 거래는 취소됐습니다. 자금을 즉시 회수한 덕에 손실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시리그룹은 연방준비제도 및 통화감독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그룹 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신속하게 입력 오류를 식별해 송금을 취소했다며 이 사건이 은행이나 고객에게 미친 영향은 결과적으로 없었지만 프로세스를 장기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시리그룹의 송금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화장품 그룹 레브론의 채권단에게 800만 달러 상당의 이자를 송금하려다 실수로 9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후 9시 연방의회에서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은 연두 교서로 불리진 않지만 국정 운영 방향이나 현재까지 성과, 향후 계획, 국가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연례 행사인 만큼 연두 교서와 같은 성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2기 임기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현재까지 이룬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대적인 연방정부 축소에 따른 고용 둔화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경제 둔화 우려를 잠재울 발언이 나올 것으로도 보입니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일기 연설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육군은 멕시코와 접경한 남부 국경에 장병 1,440명을 추가로 이동 배치하면서 멕시코 국경에 주둔하는 병력이 4,200명대로 증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에서 중요한 능력 부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파견하는 병력은 애리조나주 포트 후아추카에 주둔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1월 22일 멕시코 접경 남부 국경에 병력 1,500명과 헬기 등을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7일 2월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아 구속한 불법 이민자가 최근 들어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간업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달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어제 오전 2시 34분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착륙 지점은 달 앞면 북동쪽 사분면의 대형 분지 마레크리시엄 내의 몬 라트레이유 화산지형 인근입니다. 블루고스트는 착륙 30분 후 달 표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블루고스트는 항공우주국을 위해 드릴, 진공청소기 및 기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임무가 끝난 뒤에도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달에 남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 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단 5개국뿐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각 학군별 지원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팍과 리오니아 등 주요 한인타운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펠팍 학군은 새 회계연도 주 정부 지원금이 285만 6,914달러로 책정돼 전년 대비 3% 줄었으며 리오니아도 522만 6,445달러로 3% 삭감됐습니다. 그 외 리치필드, 데마레스트, 해링턴 팍, 리버 엣지, 리치우드 학군도 각각 전년 대비 주 정부 지원금이 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주 전역의 전체 학군 중 68%가 전년 대비 늘어난 주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반면 140개 학군은 전년보다 3% 삭감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